누군데 가함이 흑자일스님께 시비를 거냐고? 본자 이덕화는 치료에 대한 프로이트의 논문들을 번역해서 대한민국에 반포했노라. 대한민국에서 프로이트를 나보다 정확하게 번역한 사람 있으면 저에게 아련의 영광을 허락해주시든가. 위험한 진화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프로이트와 진화심리학의 정면 충돌을 다루었노라. 지구에서 이 주제를 나보다 깊이 있게 다룬 글이나 영상 있으면 저에게 아련의 영광을 허락해주시든가. 이 유튜브 채널의 프로이트 대 진화심리학 시리즈에서는 그 책보다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풀어헤칠 거야. 나르시시스트가 일반인보다 투영을 훨씬 많이 한다고? 인간에게는 원래 투영 심리가 있다고? 최근에 한국에서 이런 가설이 대중적으로 퍼지도록 가장 많이 기여한 학자는 원은수 교수인 것 같아. 어쨌든 그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마주치게 될 거야. 정신분석적 투영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 맞다 라며 맞장구 친 사람들 많지? 진화심리학자이자 안티정신분석가인 본자가 과학과 논리의 이름으로 그대의 맞장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영상을 끝까지 정독하면 왜 프로이트가 다윈의 심리학적 철천지 원수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왜 진화심리학과 정신분석의 화해가 원천 봉쇄되었는지 깨달으면서 프로이트 팬들이 뒷목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유튜브 영상치고는 터무니없이 수준 높은 분석을 이제부터 감상, 아니 정독해보시라고. 어떤 기미상궁도 맛보지 못한 지적 펑핑 코스의 신세계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을걸? 흑자일스는 흑룡대전을 계기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영상을 여러 편 올렸어. 그런데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이론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흑자일스님, 나르시시스트가 일반인보다 투영을 훨씬 많이 한다는 증거를 담은 논문을 대보세요.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에게 투영 본능 또는 투영 심리가 있다는 증거를 담은 논문을 대보세요. 정신분석적 투영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SCI 논문을 대해보시라고요. 챗GPT에게 찾아보라고 하니까 한 편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 물론 나도 그런 논문을 한 편도 구경하지 못했어. 정신과 전문이나 논문을 많이 발표한 교수를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많지? 진화심리학자이자 안티정신분석가인 본자가 과학과 논리의 이름으로 그대의 신뢰를 용서하지 않겠다. 정신분석적 투영이라고 번거롭게 쓴 이유가 있어. 정신분석의 방어기제 개념은 쾌감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불쾌감을 유발하는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꿈틀댈 때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생각에 바나나 키기 골대를 맞추거나 생각이 무의식 속에 감금된다는 얘기야. 불쾌감 완화가 방어기제의 기능 또는 목적으로 상정되지.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A가 들었어. A는 정작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라고 쏘아붙여. A는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 정신분석적 투영 개념이 출동해볼까? A는 자신의 낮은 언어 능력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괴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이런 불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B에게 자신의 낮은 언어 능력을 투영하는 거야. 진화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아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 A의 언어 능력이 낮다는 스캔들이 퍼지면 우정시장이나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겠지. 자신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 A는 언어 능력과 관련하여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에 빠지는 거야. B의 언어 능력이 높다는 찬양이 퍼지면 우정시장이나 짝짓기 시장에서 B의 인기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결국 A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 B의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A는 B의 언어 능력과 관련하여 타인비하적 자기기만에 빠지는 거야. 정신분석적 투영 또는 방어기제는 비합리적이야. 불쾌감만 줄이면 장땡이지. 프로이트는 쾌감 원리를 현실 원리와 대립시켰어. 반면 진화심리학적 자기기만은 원시사회 환경에서 벌어지는 번식 경쟁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이야. 진화생물학 용어로 포장하자면 그건 적응적이라고. 진화심리학적 자기기만 가설이 어떤 식으로 풍부하게 예측들을 생산해내서 과학적 검증의 무대에서 포징을 잡는지 살펴볼 거야. 이런 방면에서 진화심리학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신분석적 투영 가설과 비교해보자고. 최종적으로는 생산력이 아니라 엄격한 과학적 검증으로 가설을 평가해야 해. 어쨌든 투영 현상과 관련하여 진화심리학의 생산력이 정신분석에 비해 나은 것 같아. 이건 과학자와 과학철학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첫째, 광고의 맥락과 실천 또는 자기개발의 맥락을 비교해보자. 광고의 맥락에서는 과대 광고 즉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이 도움이 될 때가 많겠지. 하지만 자기개발의 맥락에서는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되겠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에게 투영해버리고 무시하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니? 정신분석적 쾌감 원리에서 출발하면 광고의 맥락이든 다른 맥락이든 무작정 과대망상에 빠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겠지. 열등감에서 오는 불쾌감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흑자일스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단점을 남들에게 투영하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다고 말해. 맨날 투영만 하는데 잡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해냈겠냐? 태어날 때부터 IT 전문가여서 굳이 발전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 흑자일스는 나르시시스트가 성취에 대단히 집착한다고 주장해. 맨날 투영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발전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냐고. 정신분석적 방어 기제를 끌어들이면 이런 자기 모순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아. 광고의 맥락에서는 남 탓을 많이 하지만 실천 또는 자기 개발의 맥락에서는 자신의 단점을 냉정히 직시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출동해볼까? 흑자일스를 딜레마에서 구출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둘째, 투영 또는 비하의 대상과 자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의 가족, 절친이 비하의 대상이 되면 결국 나도 손해를 보기 쉬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비하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따라서 나의 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덜 비하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반면 쾌감 원리에서 출발하면 나의 단점을 옆에 있는 아무에게나 투영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겠지. 셋째, 자기 기만의 강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상대가 속을 정도로만 과장 광고를 해야 자신의 번식에 유리하겠지. 너무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시는 뽀록이 나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기 쉬우니까. 따라서 듣는 사람의 지능이 높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에 덜 빠지겠지. 이번에는 현실을 무시하는 쾌감 원리에서 출발해보자. 과대망상이 클수록 불쾌감이 많이 줄어들겠지. 따라서 거대한 과대망상에 무작정 빠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쉬워. 불쾌감을 완화하거나 쾌감을 늘리는 것이 지상 목표니까. 어쩌다가 손이 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통증이라는 불쾌감의 완화를 위해 뜨거움을 느끼는 건 내가 아니라 얘야 라고 투영하는 사람이 유전자 복제를 퍽이나 잘하시겠다. 불쾌감, 괴로움, 통증은 번식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기 위해 진화한 것 같아. 현실을 무시하면서 쾌감 원리에 따르면 문제 해결이 가로막힌다고. 따라서 광고의 맥락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기만은 번식에 방해가 된다고.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신의 유전자 복제를 갉아먹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믿었던 셈이야. 하지만 진화생물학을 다윈만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 진화심리학과 정신분석은 사사건건 정면으로 충돌해. 앞으로 올릴 영상들에서 그런 충돌들에 대해 다룰 거야. 진화심리학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신분석과 이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내가 아까 논문을 대보라고 했지? 과학적 검증에는 절대적 검증도 있고 상대적 검증도 있어. 절대적 검증에서는 가설 또는 이론과 현실 세상을 비교해.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따지는 거지. 상대적 검증에서는 현상에 비추어 보면서 가설 C와 가설 D를 비교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가설인지 가리는 거지. 상대적 검증에서 뉴턴의 중력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 완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뉴턴의 중력 이론이 절대적 검증 기준으로도 막장 이론이라고 보면 안 돼. 내가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논문을 대보라고 할 때는 절대적 검증을 염두에 두었어. 이번에는 상대적 검증 개념을 적용해보자. 프로이트가 방어기제 이론을 제기한 100년 전쯤에는 경쟁 이론이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 이제는 진화심리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수가 생겼지. 투영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보다 정신분석 가설이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을 한번 대보시라고.